안녕하세요. 안유심정입니다. 사소할 수 있지만 수련받을 때 중요한 주 슈퍼바이저와 부 슈퍼바이저 구분이 필요한 이유 시작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 슈퍼바이저와 부 슈퍼바이저를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둘 다 수련 감독자이면서 주 슈퍼바이저는 수련 감독 경력 5년 이상 경과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심리학회 1급을 취득하게 되면 수련 감독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주 슈퍼바이저는 이런 수련 감독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이 될 경우에 주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주 슈퍼바이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건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 내용은 상담심리학회에 있는 수련 세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5조에 보시면 수련 감독자에 대한 정의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수련 과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1급을 취득할 경우에 모두가 다 수련 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는 심리평가에 한해서 지도감독의 수련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학회에 5년 이상 경과되신 임상심리학회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심리검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1차례 이상 수련 감독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담사 1급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1급의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수련 감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6조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자격심사 추천자가 필요한데요. 이 추천자의 자격은 바로 주 수련 감독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주 수련 감독자에게 수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심리사 2급과 1급 자격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수련 감독자는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을 충족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항 또는 2항에 충족하시면서 사망은 무조건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단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를 추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조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연회비 미납으로 자격 정지가 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급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꼭 찾아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슈퍼바이저라든지 수련 감독자들이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수련 감독을 할 경우에는 이제 회비를 납부해야지 하다가 그 해에 혹시나 까먹고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수련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자격증 심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련 감독자에게 꼭 받으셔야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1항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슈퍼비전 교육 또는 슈퍼비전 워크숍을 이수한 자입니다. 두 번째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1급을 취득하고 나서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든지 아니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주 수련 감독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에 되신 상태에서 해당 피추천인에 대한 개인 상담 슈퍼비전을 1급의 경우 10회 이상 2급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이라고 말하는 상담 케이스 사례에 대한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주 수련 감독자 또는 수련 감독자의 슈퍼비전 하에 수련을 하실 경우에 또 상담을 하실 경우에 그것들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 감독자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상담에 대해서는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수련 감독자를 찾았을 경우에 주 수련 감독자에 대한 그 요건을 충실히 수행하시고, 그리고 사이드로 다른 어떤 수련 감독자들에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조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2급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주 슈퍼바이저에게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1급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에게 좀 받도록 이렇게 권유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의 어떤 방향성, 하는 사람의 스타일만 너무 고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제 그 제한은 1급의 경우 10회 이상, 2급의 경우 4회 이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하게 수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전달드린 이유는 바로 이 주 슈퍼바이저, 부슈퍼바이저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또는 그 수련 감독하에, 수련 감독자의 수련 감독하에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서 사례 케이스가 학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막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렇게 그런 경우를 좀 경험하셔서 불이익을 경험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회 수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 수련 감독자의 감독하에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시고, 수련 감독하에 의해서 시작된 그 시점부터 상담 경력으로 인정받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련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